저를 아십니까, 사모님?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미란의 손끝에서 리본이 풀린 축하 화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아들 병원 개원식장, 하얀 벽과 유리창이 반짝이는 그 공간에서 그녀의 시간만 홀로 멈춰 서버린 것 같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훈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다가오는 친척과 동네 분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던 미란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이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대견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대형 꽃바구니 사이로 검은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미라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병원 후원해 주실 분이죠. 장인석 회장이 옆에 남자를 향해 손짓하며 웃었습니다. 회색빛이 섞인 짧은 머리,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살짝 올라가는 표정,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 말고 허리부터 먼저 굽히는 인사석관까지. 도진 씨? 미라는 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18년 전 남중국해 인근 해상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고 며칠 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사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작은 위패 하나만 끌어안고 울어야 했던 그날 이후 수없이 마음속으로 불러온 이름이었지요. 싱가포르에서 해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상민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팔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목소리 말끝에 살짝 내려앉는 억양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버릇까지 모두 한도진과 똑같았거든요. 입술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예의상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한마디 짜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빛은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병원 개원식에서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투자자처럼 딱 그만큼의 온도만 담긴 시선이었지요. 사모님께서 많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아드님 병원이니까 그러시겠죠. 장 회장이 웃으며 분위기를 넘겼지만 미란의 귓가에는 남자의 목소리만 자꾸 울려 퍼졌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 위의 서지훈에게 향하는 사이 미란의 눈은 한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VIP석에 앉아 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하상민이라는 남자. 그의 오른손이 커피잔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다. 습관처럼 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돌려 잡는 순간 미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신혼 초부터 수십 번을 보고 놀렸던 남편만의 이상한 버릇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집 도진 씨가 맞는 걸까? 그런데 왜 나를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지?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가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조용히 아주 오래된 악몽과 마주한 것처럼 서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감상평 한 줄 부탁드립니다. 아들 지훈의 개원식이 끝난 뒤에도 서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애써 유지하고 있었어요. 축하 화분을 정리하고 찾아온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웃어 보였지만 머릿속은 조금 전 마주친 하상민이라는 남자에만 사로잡혀 있었지요.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뒤틀린 채로 오래된 문 하나가 벌컥 열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하지? 안색이 좀 안 좋아. 지훈이 걱정스레 다가와 묻자 미라는 손으로 볼을 한번 쓸어 올리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아니야,
딱히 힘든 건 없어. 내가 이렇게 자리 잡았으니 이제는 정말 한숨 돌릴 수 있겠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뭔가를 붙잡으려는 듯 흔들렸지요. 지훈이 돌아서자 미라는 몰래 뒤돌아 VIP석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머리가 은은한 남자는 장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높고 단정한 콧대,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상습적인 버릇, 그리고 대화를 들을 때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자세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도진 씨 정말 당신이 맞다면.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미란의 가슴에서 오래 묵혀온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며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녀가 남편을 떠나보낸 건 40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남중국해의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직접 듣는 듯 했어요.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말 앞에서 그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후의 삶은 그야말로 버티는 나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상자를 나르고 오후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서 있고 저녁엔 근처 음식점에서 그릇을 닦는 날도 많았지요. 어깨는 늘 묵직하고 손등엔 기계처럼 굳은 살만 늘어갔지만 미라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만 잘 되면 돼. 그 말이 늘 삶의 버팀목이었어요. 지훈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공부에 늘 성실했어요. 촌동네 중학교부터 빠짐없이 장학금을 받았고 고등학교 내내 새벽마다 독서실을 다녔지요. 미라는 집에서 돌아온 아들의 책가방에서 빼곡한 필기노트를 볼 때마다 어찌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의대 입학 소식을 들은 날 미라는 혼자 집 마루에서 한참이나 울었어요. 도진 씨, 우리 아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저절로 나왔지요. 그리고 오늘 병원을 연 이 순간까지도 남편이 지켜보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개원식 내내 문 쪽을 자꾸 바라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전혀 다른 이름, 전혀 다른 인생을 가진 모습으로. 미라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감추려는 듯 앞치마 끝을 쥐었어요. 목덜미가 서늘해질 만큼 복잡했습니다. 도진 씨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생긴 착각일까?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방금 본 흉터와 버릇들은 분명한 기억 속 그것과 완벽히 겹쳐져 있었지요. 정신을 추스르려는 듯 물을 마시려던 순간 멀리서 하상민이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 회장이 뒤따라가며 무언가 설명하는 듯 보였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왼발을 먼저 살짝 내딛고 오른발로 리듬을 맞추는 방식. 그것은 도진이 오랫동안 하던 걸음걸이와 똑같았어요.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입술 사이로 조용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지요. 정말 당신이 맞다면 도대체 어떤 세월을 겪은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남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등을 떠미는 듯한 감각이었지요. 개원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병원 로비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축하 꽃다발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섬이라는 의자 하나에 살짝 걸터 앉아 아들이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요. 하지만 조금 전 마주쳤던 그 남자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었어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오른쪽 입꼬리, 커피잔을 잡기 전 컵을 돌리는 버릇, 대화를 들을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습관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장인석 회장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대표, 오늘 정말 얼굴 비춰줘서 고맙네. 앞으로도 자주 도와주게나. 그 옆에서 하상민이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장 회장님 덕분이지요. 저도 새 병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쁩니다. 그 말투, 미란의 심장은 다시 한번 움찔했어요. 낮고 단정하고 말끝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 목소리. 정확히 도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 계셨지? 장 회장님 지인이라고. 응, 봤어. 미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우는 혹시나 하는 표정으로 엄마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계속 하얘.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조금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라는 스스로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병원 복도 끝에서 하상민이 잠시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비치며 그의 얼굴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넓고 단단한 어깨, 바람에 살짝 움직이는 옆머리, 그리고 한 손으로 팔꿈치를 받친 채 턱을 가볍게 만지는 습관까지. 저건 도진 씨가 출장 가기 전에 늘 하던 자세잖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지요. 결국 미라는 조심스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점점 더 가빠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발걸음이 흔들릴 만큼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저 실례지만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상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네, 사모님. 남자의 음성은 담담하고 예의 바르기만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배웠지요. 그 말투, 어조 하나하나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미란을 전혀 모르는 듯 평온했습니다. 미란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래 지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미란의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기억을 잃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나오자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 과거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게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구조된 뒤로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가 조금 있어서요. 미라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 말은 마치 그녀의 가슴 한복판을 직접 건드린 듯 묵직하게 꽂혔지요. 그가 잠시 소매를 거두며 손목을 만지는 순간 미란의 눈은 반사적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볼 수 없는 줄 알았던 상처를 보았습니다. 팔 안쪽에 곱게 그어진 오래된 칼 자국. 신혼 초 떨어지던 식칼을 도진이 맨손으로 잡다가 생긴 바로 그 흉터. 저 혹시... 목소리가 떨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데 하상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제 얼굴에서 아는 사람을 떠올리시는 건가요? 그 말에 미라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마치 오래 잠들었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누굴 닮으셔서요. 하상민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저도 가끔 모르는 분이 저를 아는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미란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습니다. 그래, 당신은 누군가에게 잊힌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나도 잊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 그때 장 회장이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하상민은 고개 숙여 인사를 남기고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가 등을 돌리자 미란의 입에서 속삭임 같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도진 씨. 그는 멈춰섰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확인해야 해.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 당신이 어떤 세월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이 다음부터 벌어질 모든 일을 끌어당기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아도 병원 로비에서 보았던 남자의 뒷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컵을 돌리고 고개를 기울이고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던 그 모습까지. 정말 당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 생각이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머리를 식히려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가슴의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침 어제 개원식에 함께 왔던 후원자 명단이 단톡방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중 하상민 싱가포르 해운사 대표라는 이름을 찾자 미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어제처럼 다시 마주칠 수는 없겠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다시 마주치고 싶다는 강한 갈망이 숨어 있었지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미라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선선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묘하게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훈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미라는 카운터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어제 개원식에 오신 분들 중에 싱가포르에서 오신 그분 오전에도 들르신다고 하셨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검은 정장 입으신 분이요? 오늘 오전에 장 회장님이랑 근처에서 미팅 있다고 들었어요. 점심때 다시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심장은 조용히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는 거야? 그녀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지요. 지훈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 응, 어제 못 챙긴 게 있어서. 짧은 대화였지만 미라는 마음속 떨림이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다가 어느새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조용히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 회장, 그리고 그 옆에 하상민. 미라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릴 만큼 긴장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장실 앞에서 지훈과 인사를 나누고 이내 잠시 대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장 회장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대기실에는 미란과 하상민 단둘만 남았습니다. 공간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미라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 질문 때문에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는 듯 흔들림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사모님이 특별히 저를 닮은 분이 있으신가 보지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가 한순간 마치 스스로 그 말을 곱씹듯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미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어떤 장면이요? 미란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미묘하게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바닷가 같은데 잔잔한 파도 소리, 햇빛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미라는 순간 손에서 종이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그대로 건드린 것이었으니까요. 도진이 출근하던 아침마다 그녀는 늘 문 앞에서 불렀지요. 도진 씨,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까지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라 정말 기억의 파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란의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가 가볍게 소매를 걷는 순간 갈색빛 조명이 팔 안쪽에 길게 난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 상처, 혼잣말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하상민이 미묘하게 당황한 얼굴로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오래전 일이라 잘 모릅니다. 구조됐을 때 이미 있었던 상처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그 상처는 사고가 나기 훨씬 전 그들의 신혼집 부엌에서 생긴 것이었거든요. 혹시 미란이 더 말을 잇기 전에 하상민이 갑자기 관자놀이를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괜찮으세요?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냄새나 익숙한 말투를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그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결정적이었습니다. 미라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지요. 남자는 아픔을 참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하상민은 천천히 눈을 뜨며 애써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았습니다. 그의 침묵, 그의 표정, 그의 반응, 그리고 그 상처까지. 이건 더 이상 우연도 착각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맞아. 도진 씨, 당신이 살아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장 진실을 꺼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직 혼란스러웠고 그가 지난 18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병원 복도의 문이 열리며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두 분 여기 계셨네요. 미란과 하상민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이미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결로 변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진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라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하상민이 관자놀이를 짚으며 아파하던 그 순간,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그 떨림. 도진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그 확신은 동시에 너무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리움도 함께 뒤흔들고 있었지요. 다음 날 미라는 결심을 하나 내렸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어떤 식으로든. 그는 오래된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지훈을 어깨에 올리고 활짝 웃고 있는 도진이 있었고 그 옆에서 남편의 팔을 잡고
환히 웃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진 테두리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그 안의 표정들만큼은 아직도 생생했지요. 사진을 손바닥에 올려둔 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미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19년 가까이 묻어둔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점심 무렵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미라는 하상민과 장 회장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하는 동안 미라는 손가방 속에서 사진을 꺼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하 대표님 잠깐 말씀 가능하실까요? 하상민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곧 예의 바른 얼굴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사모님. 두 사람은 병원 뒤편의 짧은 복도 끝에서 마주 섰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퍼지고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지요. 미라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사진 속 장면의 온도에 익숙함을 느낀 사람처럼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한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사진 모서리를 만지며 아주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네요. 짧은 말이지만 그 목소리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네,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에요. 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잔잔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런 오해는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해라뇨, 저는 단지. 그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제게 질문하셨지요. 기억을 잃은 적이 있느냐고. 그는 잠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선 분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려고 하시면 저는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르지만 분명한 거리두기였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따끔하게 아플 만큼 꽉 쥐고 있었지요.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상민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제게는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과거를 억지로 맞추려 하면 저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미라는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라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가 사모님의 아드님이군요. 네, 제 아들이에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지훈과 눈매가 닮았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그 말은 마치 문을 잠그는 마지막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뒤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라는 붙잡고 싶어도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이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제야 미란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지요. 사진을 끌어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을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깊은 바닷속처럼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세한 붕괴음처럼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선택으로 끝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하상민에게 확실히 거절당한 뒤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지요. 오해입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더 깊은 우울이 밀려왔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걸음도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지훈에게만큼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일부러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북엇국 끓였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피곤해 보여. 아니야. 너 개원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지금은 한숨 돌릴 때지. 지우는 엄마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들의 눈빛에서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을 켜놓은 채 미라는 다시 한번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나타난 걸까? 어디서 어떻게 지냈던 걸까?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남편의 환한 미소, 지훈을 어깨에 올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표정. 이 사진 한 장이 그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준 작은 힘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진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는 아니었고 병원 단톡방에 새로 올라온 공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후원사 측과 회진 참여, 예정 장인석 회장 앤드 하상민 대표. 미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또 오시는구나. 잡아두려는 마음과 피하고 싶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는 회진이라는 단어에 어색한 반응을 보일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지는 평소 병원 일을 좋아했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공감도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어제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다시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았을 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을 보고도 눈매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흔들림을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지훈에게는 도와줄 일 있어서 온다고 했지만 실은 이유가 훨씬 더 깊었지요.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환자들이 오가며 조용한 웅성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상민과 장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묘하게 느렸습니다. 마치 병원이라는 공간이 어딘가 익숙한 듯 천천히 둘러보는 눈빛이었지요. 지훈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들 상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병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상민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인사하는 동안에도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벌은 역시 도진이 평소 자주 하던 행동이었지요. 긴장할 때나 생각이 복잡할 때 그는 늘 그렇게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훈이 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하며 복도를 걸어갈 때 하상민은 어떤 병실 앞에서 문득 멈춰 섰습니다. 여긴 어린 환자들이 있는 병동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죠. 복도 한쪽에서 아이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하상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그는 손을 올려 문틈으로 병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적을 꽂은 채 누워 있었고 한 아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상민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이런 곳을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이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봉사 많이 하셨나요? 글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찮은 반응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미란의 가슴 속에서는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도지는 아이들 기침 소리를 들으면 꼭 아이 옆에 가서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던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상민은 문틈에 기대며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미세한 통증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머리가 잠시. 그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지훈이 급히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단지.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손끝이 더 세게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마치 어디서 들었던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미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기억하고 있어. 아주 작은 파편이라도. 하지만 그때 하상민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병실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왔지만 걸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시 후 지훈은 다른 회진 준비 때문에 자리를 떴고 병원 복도에는 미란과 하상민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복도로 길게 떨어졌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하게 긴 공기가 흘렀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미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상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시기가 생각보다 긴 것 같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과거는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파문을 일으키는 고백이었어요. 미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정말 당신이. 하지만 그녀가 말을 잇기 전에 갑자기 복도 뒤편에서 장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대표, 잠깐 이야기 좀 하세. 그 순간 하상민의 얼굴에 마치 끊긴 기억을 다시 봉인하려는 듯 단단한 표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 감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장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상민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 후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흔들림, 그의 표정, 그의 말, 그의 반응,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그 안에 도진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잡아끄는 또 다른 현재의 삶이 단단한 벽처럼 서 있었지요. 미라는 복도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나. 그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이제 기억이 열리고 있어.
그 사람 안에서 그녀는 손끝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순간 진짜 반전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라는 어쩐지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제 본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계속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오늘도 하상민이 병원에 들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작정 그를 찾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어제처럼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면 그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 두려웠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환자 보호자와 상담 중이어서 잠시 접수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장 회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서 하상민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 보였고 표정엔 깊은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 많이 아픈 걸까? 미라는 처음으로 걱정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어제와 같은 거리두기 대신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어제 당신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듯 묘하게 진심이 스친 인사였습니다. 마이너스. 회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상민은 병원 정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조금 멍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미라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는 천천히 턱을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길, 이 골목 어기, 어딘가 기억에 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혹시 예전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와본 적도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본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 말은 분명한 기억 잔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하상민은 장 회장과의 약속이 끝났는지 혼자 병원 인근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보며 그가 어느 방향으로 걷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는 병원 옆 작은 골목을 향해 걷다가 문득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칼국수집이었습니다. 노란 등과 허름한 나무 간판, 그리고 간판 옆에 걸린 연탄 모양의 작은 장식까지 예전 도진이 출근길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힘낸다며 자주 들렀던 바로 그 가게와 너무 닮아 있었지요. 그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익숙합니다. 국수 육수에서 나는 멸치향과 파향, 그 미세한 냄새에서조차 하상민의 숨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어. 미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예전에 이런 국수 좋아하셨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국수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후 그의 손이 갑자기 왼쪽 가슴 쪽을 가볍게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요동치는 듯한 반응이었지요. 왜 가슴이 이렇게... 그는 믿기 힘들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이 집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의 표정에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는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향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오지요. 미라는 손을 내밀 듯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대표님 탓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지훈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 엄마한테 조금 보여줄 게 있어. 지훈은 컴퓨터 화면을 켜고 하상민에 대해 찾아본 기사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싱가포르 해운회사 설립, 구조된 배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기억상실 상태였다는 과거 인터뷰, 그리고 한 기사에서 미란의 눈이 멈춰섰습니다. 과거의 신상 정보 없이 구조된 남성. 정말 제 가족이 있다면 언젠가 찾고 싶다. 그 기사에서의 그의 표정은 어제 병원 복도에서 흔들리던 그 표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떨리는 숨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이 지훈아. 미라는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아. 지우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믿어도 돼. 눈물이 난 건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지 못했던 건 증거가 아니라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미라는 가장 오래 망설였던 장소, 과거 가족이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무너질 듯한 담장, 녹슨 파란 철문, 문 위에 걸린 작은 전등까지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돼.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미라는 돌아봤습니다. 하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기를 알고 있다는 이름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을 듯 말았고 눈은 문고리와 벽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문, 손에 익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거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는 철문을 반쯤 열어보더니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예전 그 집 마룻바닥이 희미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지요. 그 순간 그의 몸이 크게 흔들리며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이런 집이 내 머릿속에.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였습니까? 그 말은 그동안 꽉 닫혀있던 기억의 벽이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 갈망,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던 도진의 그림자가 아주 미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쪽에서 오래된 바람이 쓸고 나오는 듯한 낡은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하상민의 몸이 아주 깊게 떨렸습니다. 이 냄새, 그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를 아무 이유 없이 그리워해 왔습니다. 미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그가 절대 알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그리워해 왔다고. 그건 기억보다 깊은 감정의 자리, 사람의 뼛속에 남는 향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은 오래된 철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이 잃어버린 기억, 어디선가 그를 기다리던 과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가족의 여정이 이제 막 눈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이 모든 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마음이 돌아가겠다는 기억을 깨우는 순간으로 오래된 파란 철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두 사람은 서늘한 바람이 골목을 타고 흘러들어오자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상민은 끝내 철문을 밀어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모님, 아니, 미란 씨.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울림이 있었지요. 저는 제 자신이 누구였는지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마침내 그가 현재의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커다란 벽을 스스로 깨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건 없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는 표정이 입술 끝에 살짝 맺혔지요.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오늘 병원에 다시 오신대. 그래. 미라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점심 무렵 하상민은 어제보다 한층 차분한 표정으로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무언가를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온 듯했습니다. 어제 말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 과거를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라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용기, 갈망이 섞인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한 군데만 같이 가볼까요? 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이너스. 두 사람은 병원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폭우의 풍경, 낡은 배들, 염분 섞인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어딘가 아주 먼 곳의 기억을 건드리는 듯 했지요.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 순간 하상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소리,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파도. 그리고 그는 갑자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란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아니요. 조금만요. 그는 눈을 감은 채 파도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들리는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아, 이따 보자. 미라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도진이 회사 나가기 전 늘 문 앞에서 하던 바로 그 인사였습니다. 그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입술이 먼저 기억해낸 것이었지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미라는 그를 이끌고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짚고 있었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목말 태우고 있었어요.
햇빛이 눈부셨고 누군가가 웃으면서 저녁 먹고 가자고. 그는 잠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소개하듯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은 누가 대신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이 흐르는 동안 그는 혼자 병원 근처를 자주 걸었고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기억들에 당황하거나 숨을 고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앞에서 손을 떨며 벤치에 앉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분식집 앞에서 오랫동안 발을 떼지 못했고 고소한 튀김 냄새를 맡는 순간 눈을 감고 주저앉으려 하기도 했지요. 그 모든 장면은 미란에게 익숙한 장면들이었어요. 그는 이 마을에서 이곳에서 지훈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혼자 병원으로 들어와 지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병원장님. 지훈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지한 어떤 결심이 서 있었지요. 며칠 전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가족 사진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는 치료실 서랍을 열어 엄마가 맡겨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상민은 두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사진 속 남자 도진의 미소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진 구석에서 어린 지훈의 얼굴을 보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제가. 그러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상민은 계속 사진을 바라보며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 눈. 그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지훈의 눈에서 지훈의 실제 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거세게 깊어졌습니다. 지훈은 그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듯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하상민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는 어둑해지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는 벤치에 천천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온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온전한 절망과 울분이 얽힌 낮은 울음 같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차게 달려온 듯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가 다시 조용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혼자 계시면 더 힘들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씩 어깨가 풀리는 듯 했지요. 미라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손가락만큼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18년의 세월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미란 씨, 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흔들리게 만든 게 미안합니다.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란 것을
미라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과거와 현재를 한 줄로 연결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나고 지훈이 병원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때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하상민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님, 그의 표정은 전과 달리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지우는 손끝에서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아이를 업고 어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한테 그는 목을 삼켰습니다. 지훈아, 아빠 갔다 올게라고. 지훈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말,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빠가 사라지기 전까지. 하상민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게 떨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건가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말했다. 네. 그 말은 18년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미라는 퇴근길에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 그녀는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 그리고 하상민. 그의 눈은 전에 없이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서서히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불렀습니다. 미란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떨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호명이었습니다. 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진 씨?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자책과 미안함과 되찾은 그리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란아, 나 너희에게 너무 늦게 왔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더는 그를 외면할 수도 거리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18년 만에 그녀에게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동네는 벚꽃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오래된 파란 철문은 새 페인트를 칠해 다시 단정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새로 놓였고 햇빛이 기울 때마다 꽃잎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 다시 사람 사는 집 같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왔네. 그때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도와줄래? 이 상자 좀 들어줘. 도진, 이제 다시 그의 본래 이름을 되찾은 그는 집안에서 천천히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마당에 떨어진 꽃잎 몇 장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그 꽃잎을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전하네. 일만 보면 혼자 다 하려고. 버릇이 남아있나 보네.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8년 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사람의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작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기다림도 슬픔도 상처도 어긋난 세월도 함께 보내지 못한 나날들도 모두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것이었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맙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다시 만나줘서 고맙다.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식탁 위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이 모여 앉아 같은 식탁을 나누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저녁 풍경이 스며들어 창문에 잔잔하게 그림자를 만들었고 부엌에는 삶의 소리들이 하나둘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라는 거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그 소리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녀올게. 그녀는 눈을 감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잘 다녀왔네요. 오늘은 그 모든 기다림에 따뜻한 마침표가 찍힌 날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녀의 손에는 놓쳤던 손이 다시 들어왔고 그의 마음엔 잃었던 집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늦게 피어난 봄이 천천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